제가 일을 이제 한 4, 5년? 4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좀 놀랬거든요. 열심히 한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거 정말 저한테 안 맡겨도 저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조금 이제 배가 아픈 거 사무장이라고 해서 세무사가 아닌 직원한테만 맡겨놓고 일을 아예 손을 떼고 다니는 세무사님이 꽤 많이 계세요. 동일한 기장료인데 결세공사에 맡기는 대표님들은 제가 피땀 흘려서 봐드리는데 그분들은 일도 안 하고 똑같은 기장료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맡길 바에야 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케어를 잘 해주는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말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청담동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김창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공부 엄청 잘하셨나봐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잘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무사 하면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요새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준비생들이 경쟁률이 세지니까 더 어려워졌다고. 세무사 뽑는 그 명수가 있는 거예요? 명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이고요. 1년에 한 번, 저 때는 700명이었는데 응시는 몇만 명? 10,000명은 넘게 응시를 최소 10,000명은 넘는데 네. 700 경쟁률 엄청나네요. 1차, 2차가 있는데 1차를 합격한 분들 중에 2차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해 떨어지면 나가리에요. 그 해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 대표님은 그러면 몇 번 만에 된 거예요? 세 번째 만에 배웠어요. 제가 그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었는데 오, 네네. 2년 만에 세무사가 됐다. 이게 엄청 대단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2, 3년 만에 보통은 빨리 합격한 거다. 왜냐면 이제 10년 동안 준비를 해도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세무사분들은 장수생들이 많거든요. 타 시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10년을 막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 노량진에서 계신 분들도 많은 거예요? 공무원 하면 노량진인데 저희는 종로에서 주로 하거든요. 네. 그 수험생마다 그러니까 그 직군마다 조금씩 이제 수험생 분포하는 지역이 다른데 예를 들어 옛날에 막 공시생 하면 딱 신립 막 그런 게 있듯이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은 그 학원이 종로 쪽에 있어가지고 지금 안 여쭤볼게요. 살짝. 아 네네 진짜 아, 리얼로. 네 진짜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국물이 맛있네. 네, 여기 성시경 맛집이더라고요. 먹을 텐데 나왔나봐요. 네, 나와요. 왜 세무사가 된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경영학과였거든요. 어느 대학교였어요? 서강대학교. 아유. 저희 아버지께서 미래에 대해서 무슨 직업을 할지를 결정을 하래요. 휴학 중에 군대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저희 학교 친구들은 3명 중 1명꼴로 회계사 공부를 하거든요. 회계사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세무사도 모르고 그냥 회계사를 해볼까 하고 이제 친구한테 회계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맛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외삼촌이 세무사인데 돈을 잘 벌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역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죠. 돈을 잘 번다라는 그 찌 하나로 그냥 바로 걸렸죠. 광어 마냥 바로 걸렸죠. 그 세무사분들 중에서 유튜브로 자기 홍보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몇 년 차시죠? 개업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면은 세무사님들이 그냥 어떤 회사에 그냥 소속된 분들도 많아요? 많이 계시죠. 아, 그래요? 저도 그랬고. 뭐 안정적인 수입을 두고 더 벌 거야. 그렇죠. 뭐 아니면 도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거 크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다 다르죠. 그리고 연차마다 다르고 초봉이 좀 낮은 편인데 저는 좀 높게 받은 편이고 저는 대략 한 연봉으로 6천 정도 상여까지 하면 더 올라가고. 그럼 나와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뭐 어떻게 알렸어요? 김창희라는 사람. 저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거래처가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개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무식하면 이제 농만 힘들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만의 이제 전략을 막 짰어요.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를 썼더니 머리만 이제 깨지고 더 풀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이너스 700이었거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주 7일을 근무를 하자.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말고 뭐든 다 닥치는 대로 하자. 모임도 막 나가보고 블로그도 막 무조건 쓰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월 10개 이상씩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쓰고 몸을 고생을 하니까 늘더라고요. 40개를 넘어가면서는 소개를 또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주변에 추천한다는 거는 믿으니까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그래서 감사해요. 첫 거래처님이 미용실 스님이셨어요. 오. 미용실 원장님. 예. 그러니까 그분이 소개해주고 또 다른 분이 또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 미용실이 6, 7개 됐어요. 정말 그야말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요.
네, 거의 애터미 다단계 있었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예요? 세금 어떻게 줄이냐, 현금 결제해도 뭐 괜찮냐, 내가 누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해 아닌 오해.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래서 뭐 날 확실히 케어해 줄 거야? 벌써 어떻게 해주는 건데? 못 믿겠어 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분들이 더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의심이 많으니까 한 번 믿으면 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원래 세무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질문을 귀찮아해요. 왜냐면 시간이 곧 돈인 사람들인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걸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좀 아까워해요. 시간을 귀찮아하고.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질문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막 죄송한데 세무사님 바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맞아. 죄송할 필요 없다. 이러려고 기장도 내고 모르니까 맡기는 거지.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질문해라. 왜냐면 제가 좀 물음표 사용한 기질이 있거든요. 저도.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찝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진심이 느껴져요. 그런 거에서 이세무사님은 믿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주는 거 보고 저는 이제 이분이랑 간다. 타다다 한 거거든요. 이런 대표님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마음 돌리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세무사님에 대한 신뢰가 커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애초에 설득할 마음이 없고 저는 사실 저의 주타겟층 젊은 분들이면서 사업을 시작하신 지 엄청 오래되지 않은 분들 이제 세금 관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도 지금 세무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옮겨도 똑같을 것 같다.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옮기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탈세 신고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절세해줘 사례를 말해줘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줄이는 게 태반이죠. 그렇죠. 대부분 100%죠. 사실 몰라서 못 드리는. 근데 그것도 있죠. 이제 세무사님께서 바쁘셔서 케어를 많이 못 해주시는 것들도 역시 못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오시든 제가 몇백 몇천 줄일 수 있어요. 이거는 사기죠. 근데 대부분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일을 이제 한 4, 5년, 4년 정도 하면서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좀 놀랬거든요. 나는 이게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기본적인 케어를 못 받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려운 건 놓칠 수 있어. 이것까지는 기장 세무사님이 해줄 수 있었는데 왜 이것까지 안 되어 있지? 라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럼 똑같은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게 맞는 말인데 기장료가 11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못 받으면 막 8만 8천 원 막 그러기도 해요. 그 아래도 있는데 그 아래는 이제 저 케어를 기대하면 안 돼요. 인건비가 있으니까. 다른 만큼 가는 거죠 서로. 5만 5천 원 하는데 절세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말하면 좀 어렵고. 신고만 해줘라.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신고만 하는 거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 11만 원을 주셨을 때 절세를 예를 들면 뭐 1,100만 원, 뭐 1,450, 1,550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11만 원에 이것까지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직원 인건비가 비싼데 세무사 업계에는 어떤 말이냐면 기장료로는 돈을 못 번다.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터는 끝이에요. 저한테 남는 게 진짜 없어요. 그 인건비가 비싸고 기장료는 늘 그대로 11만 원 이러니까 사실 이것까지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봐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엄청 많다. 그렇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세무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절대 뭐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엄연히 피해보는 건 소비자니까요. 정말 수많은 세무사님들이 있지만 네. 창희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이유? 일종의 어필? 자기 PR 시간 한번 드릴게요. 네네. 내가 다른 세무사님보다 낫다.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한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거 정말 저한테 안 맡겨도 저 상관없어요. 전 잘 될 자신이 있어서 저한테 굳이 안 맡겨도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조금 이제 배가 아픈 건 어떤 거냐면 돌러다니고 일 안 하고 그냥 사무장이라고 해서 세무사가 아닌 직원한테만 맡겨놓고 일을 아예 손을 떼고 다니는 세무사님이 꽤 많이 계세요. 동일한 기장료인데 절세공고세 맡기는 대표님들은 제가 피땀 흘려서 봐드리는데 그분들은 일도 안 하고 똑같은 기장료를 지불을 하잖아요. 저는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저도 골 붙이고 놀고 싶은데 놀 줄 몰라서 안 노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 안 놀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맡길 바에 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케어를 잘해주는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 말을 제일 하고 싶었어요. 이래서 진심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진행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 절세연구소를 사랑해주는 구독자님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 믿고 많은 분들이 연락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